됐지? 네. 자, 그래서 만일 인간이 그치? 인간이 각각의 손의 엄지손가락 딱 원 하나만 있었다면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엑스트라니까 손가락이 진짜 10개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더 엑스트라 추가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뭐다? 토탈은 11이죠. 그치?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11개가 있다는 뜻이다. 알겠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엑스트라예요. 그렇다면 자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을까? 손가락이 11개라면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 됐지? 그래서 그들은 다른 두 가지 그룹의 브레인스토밍의 앤서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페이스 페이스 직접 만나서 멤버들이 얘기를 했죠. 이게 아까 말했지만 사실은 무슨 개념이야? 뭐 뒤에도 나오지만 네거티브 플로우예요. 얼굴을 맞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리 약간 서로 자유롭게 뭐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네거티브 플로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인디 아들 그룹, 다른 그룹. 이게 이제 파지티브 플로우겠죠? 네. 얘네는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혼자서 뭐를 했다? 대답을 도출해냈다.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니 사람들이 만나서 얼굴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해야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팀 독립적으로 했던 혼자서 했던 팀들이 결국 많은 아이디어 몇 배나 트와이스 2배나 많은 아이디어 냈습니다. 자 문법 갑니다. 자 요거 나올 법합니다. 여태까지는 뭐 관계사 수동태 이런 기본적인 문법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트와이스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2개 그러니까 좀 더 전문 용어로 세 글자 배 수사 그렇죠. 네, 오. 자, 배수사라고 얘기해요. 트와이스는. 그치? 근데 트와이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잘 봐. 2배라고 하다 보니까 트와이스는 원급 써도 되고 트와이스는 more than 써도 해석이 똑같을 거라고 학생들이 착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많이 물어보는 문법 패턴이에요. 왜? 자, 내가 가진 책보다 나는 2배나 더 많다. 네가 가진 책보다 나는 2배나 더 많다. 네가 가진 책이 한 권이라면 나는 몇 개? 2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more than 해석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러면 네가 가진 책보다 나는 2배 더 갖고 있다. 그럼 네가 가진 책이 한 권이라면 나는 몇 권? 2권이잖아. 즉 한글 해석상은 똑같아 보이지만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트와이스는 비교급과 함께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알겠지? 트와이스 more than이라는 표현이 아예 틀린 표현이야. 알겠니? 됐지? 알겠죠? 자, 그래서 twice는 뭐하고만 사용할 수 있다? 원급하고만 사용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문제 패턴이고 자, 두 번째 문제 패턴 지금 twice를 어디다 썼습니까? 원급인 as 앞에다 썼지. 근데 사실 twice라는 단어가 너무나 2배라는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as 앞에 오건 as 뒤에 가건 어차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 2배라고 해석해. 맞지? 그러다 보니까 twice가 as 뭐야 이거? twice가 as 이렇게 뒤쪽으로 가도 왠지 어차피 뭐 2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어순이 틀립니다. 알겠죠? 네, twice는 as 다음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됐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 항상 문법을 잘한다는 건 결국 틀린 유형을 또 많이 기억하면 좋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요 정도는 외웠다기보다는 당연히 틀린다라고 인지하잖아. I am a boy지, I is a boy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외우진 않았거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I is a boy가 틀리다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뭐겠어? 자주 봤기 때문이죠.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영어는 반복이라니까. 그치? 마찬가지야. 자,
as twice 이런 거 무조건 틀려. twice more than 이런 거 무조건 틀려라고 계속 반복해서 틀린 유형을 생각하면 꼭 내가 이거를 막 외우지 않아도 as twice 보였을 때 뭐야 씨 twice as지. twice more than 보였을 때 뭐야 씨 twice as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A그룹과 B그룹이 있었습니다. A그룹은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하고 B그룹은 각자 뭐 집에 가서 하든 뭐 아니면 뭐 혼자서 뭐 어디서 하든 결국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회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만나서 토론하는 게 뭔가 생산적일 것 같지만 정반대로 몇 배나 2배나 만나지 않고 따로 했던 팀들이 아이디어를 더 도출해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다른 연구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확증시킵니다. 컨펌 확증시키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그렇지, 뭐와 동의어야? 트러스트, 즉 신뢰를 준다는 얘기죠. 알겠지? 됐니? 그러면 지금 뭐 아까 글과 굳이 연관성은 없지만 약간의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거 결과물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아이디어가 2배 나왔다라는 건 명확한 팩트겠죠, 그치? 이건 아까 뭐하고 조금 반대 개념이죠? 무조건 팩트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었잖아. 정보? 뭐였지? 그렇지, 역사, 레토릭, 수사. 기억나? 기억나? 아까 역사, 수사하고 뭐다? 명확한 팩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만 말빨로 하는 거잖아, 그치? 기억나죠? 네. 그래서 한번 환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연구도 이러한 결과물, 어떤 결과물 꼭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생산력이 좋다라는 결과는 전통적인 브레인스토밍은 당연히 혼자 있을 때는 뭐가 없다? 그렇지, 효과가 없어. 됐지? 네. 이해되십니까? 네, 당연히 무슨 결과가 나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traditional brainstorming이라는 건 결국엔 윗문장의 뭐의 플로우야? 그렇지, 네거티브 플로우죠. 지금 여기는 누구 편을 들고 있다? 비대면 편을 들고 있어. 근데 traditional brainstorming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 대면 효과를 의미하잖아, 맞니? 그러니까 대면으로 따지면 뭔가 혼자서 아이디어를 못 낼 것 같지만 그게 뭐가 됐다는 거야?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영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걸 뭐라고 해? 원래는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저번에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나왔잖아. 네, 뽀빠이가 신선한 시금치를 먹으니까 힘이 잘못된 상식이죠. 왜? 사실은 무슨 시금치야? 익힌 시금치를 먹어야 익힌 시금치가 익히지 않은 시금치보다 철분이 몇 배? 10배나 더 많아. 근데 우리는 뽀빠이가 시금치를 막 뜯어가지고 막 익히지 않고 바로 먹었는데 막 우와 이러니까 신선한 시금치가 굉장히 뭐 힘을 내겠구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 미스라고 하죠. 그치? 무슨 개념? 잘못된 상식. 그치? 물론 신화란 뜻도 있기는 하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모의고사에서 뭐 갑자기 막 제우스 나와, 막 포세이돈 나와,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신화라는 뜻으로는 안 쓰여요. 알겠죠?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트레저럴 브레인스토밍을 뭐라고 알고 있다? 미스라고 알고 있다. 자, 왜냐면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컨택트 했을 경우에 다이렉트 컨택트는 윗문장의 뭐의 패러프레이징 계속해서 만나서 하는 대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대. 첫 번째 문제점 뭐다? 블로킹. 그치? 네, 블로킹. 됐니?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 아이디어가 빵 터졌어. pop into는 튀기다란 뜻이죠. 그치? 팝콘이 빵빵빵빵 튀기면 팝콘이 어떻게 돼? 다시 얘들아, 원래 팝콘은 튀기기 전에 요만해잖아. 근데 이게 튀기면 봉봉봉봉봉봉 커지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봉봉봉봉봉봉봉 커진다.
왜? 그 팝콘에 이 팝이 그 팝이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원래 당신이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았어. 우와,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 그룹에서 그렇다면 너 아이디어 말해봐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인 damning 뭐였지? 그렇지. 아까 말했지만 막 부장이 막 야 A는 별론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닌데요? A가 완전 좋은데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자, 뭔가 outspoken, extroverted member 뭔가 활기적인 사람들이 옛날 말로 그거죠. 그치? 목소리 큰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뭔가 dominating, 즉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누구들에 의해서 남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지겠지. 비록 모임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별로 안 좋지만 목소리 큰 애가 야!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래 알겠죠? 왜 저러지? 됐지?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됐지? 그럼 자, 이제 집중해. 자, 5번 문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에요. 살짝 서머리 해줄게. 요거를 이제 5번 문장을 어떻게 서머리를 해줄 거냐면 결국 프로블럼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였다는 거야? 그렇지. 혼자 vs other. 즉 소수와 다수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야. 알겠니? 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대다수가 야!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그런 거죠. 그치? 그 다음 어떤 문제점? 그렇지. extrovert 즉 외향적인 사람들과 introvert 내향적인 사람들의 차이였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됐니? 근데 이거 잘 봐요. 왜 이게 의미 있는 문제냐면 집중해. 이건 대놓고 쌤이 서머리 해줬잖아. 개인이냐 집단이냐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잖아. 그치? 메이저냐 마이너의 문제잖아. 맞지? 이건 무슨 문제라고 알고 있어? 인디비주얼 개개인 차도 있다라는 거야. 즉 소수냐 다수냐 메이저냐 마이너의 문제도 있는데 또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개개인의 문제도 있어. 이러니까 총체적 논란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디비주얼 즉 개별적인 문제들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지금 단순히 그냥 만나서 하는 것보다 안 만나서 하는 게 아이디어가 더 좋구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글의 포인트는 그렇다면 왜 만나서 하는 게 별로 안 좋은지에 관련된 문제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다시 만나서 하는 것보다 안 만나서 하는 게 더 좋아요가 아니라 이게 이 글의 토픽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렇다면 왜 만나서 하면 왜 안 좋지? 왜 문제가 발생하지? 이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됐죠?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이번에 그룹 멤버들이 어떻게 됐을 때 그렇지. 자, 연구원들이 separately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virtual 그룹이라고 부른다. 가상 집단이죠? 그치? 그럼 가상 집단에서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피해 이러한 문제들이 뭔데? 연결. 여기 쌤이 서머리 해줬지? 자, 이제 서로 떨어뜨려 놨더니 이러한 문제점을 얘네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뭐 없이 overshadow 없이 block 없이 generate 아이디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쵸? 됐니? 그래서 지금 글의 중심 소재가 얼핏 보면 그냥 뭐 서로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나서 하니까 왜 문제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나서 하면 안 좋냐가 포인트라고. 이해되시죠?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네,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글 갑니다. 두루루루루루루루. 드디어 우리가 5, 6을 끝냈다. 이제 7 가자. 7 7 7 7 7 7 7 7 7 7. 자, 이야기의 힘. 이야기의 힘. 네. 7강 1번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오, 141회. 네. 자, 7강 쌤이 쉽다고 했잖아. 왜? 주제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치? 주제가 너무 명확합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던 이 지문은 약간의 배경 상식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 지문은 쌤이 아까 어떤 부분을 설명했던 거와 약간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뭘까? 자기계발서를 쌤은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약간 그거랑 비슷한 문맥이에요. 30초 드립니다. 주제 찾으세요. 찾아보셨나요? 몇 번 주제일까? 6번 주제문이죠. 그 이유는 컬럼. 그치? 아니 글 도중에 작가가 요약할게. 주제지. 주제니까 요약을 해주겠지. 중요한 문장이니까 요약해주는 거잖아. 맞지?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굳이 요약해? 이 정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되셨죠? 자, 사이렌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이렌 얘기 아는 사람? 이거잖아. 몰라 이거? 사이렌? 노래로 사람 그냥 이끌리게 하잖아.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인어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막 노래를 불러. 막 그러니까 선원들이 그 노래에 홀려가지고 당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배로 빠지는 거죠, 그렇지? 약간 섹슈얼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 중고딩들한테 좀 안 맞는 얘기기는 한데 여튼 네 알겠죠? 그래서 이 글이 이 사실 사이렌 글은 약간 배경 사실 얘기하자면 약간 비난을 많이 받은 그 내용 중에 하나여야 돼. 하나야. 왜냐하면 여성을 되게 상품화했거든. 그렇다면 지금 주제문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말하고 싶은 건 알겠어. 뭔가 현혹되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근데 왜 그러면 현혹을 시키는 주체가 왜 꼭 그렇게 성으로 상품화된 여성이어야 되냐? 그치? 항상 여성은 뭔가 본인의 그런 성적 매력을 통해서 남자를 사기치는 그런 캐릭터냐? 약간 그래서 비난 많이 받았던 글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 이런 류의 얘기가 많잖아. 그치?
옛날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이 다 마찬가지로 보면 동일한 플로우야. 드라큘라 막 이런 흡혈귀 같은 것도 지금 이해됐어요? 브람 스토커의 굉장히 고전 소설이잖아. 공포 영화가 아니라. 드라큘라라는 굉장히 고전 소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말 그대로 막 성에 끌려가잖아. 드라큘라 백작한테. 그때 얘가 그럼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드라큘라 백작은 할아버지거든. 그럼 할아버지한테 현혹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할아버지가 누구를 시킨다? 이제 쫄병들을 시키죠. 근데 그 쫄병들이 소위 말해 마녀잖아. 근데 마녀들이 약간 성적인 매력을 막 해가지고 그 얘가 또 막 홀려가지고, 그치? 그리고 거꾸로 말하자면 왜 옛날에는 막 남자들이 되게 잘생겼어. 그래 막 남자들이 잘생겨가지고 남자들에게 현혹을 당해가지고 막 목숨을 잃고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여성을 좀 성상품화했다라는 그런 비난이 많았던 글이었습니다. 약간의 배경상식 알려드렸고 어쨌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은 기억합니다. 얘가 선원들에게 자기를 묶으라고 뭐하기 위해서 사이렌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막 현혹돼가지고 막 바다로 빠지니까 나를 그 선원들 아니 캡틴이야 캡틴 캡틴이 선원들에게 자기를 묶으라고 온 거야 기둥한테. 그러면 자기를 묶어버리면 뭐한다? 현혹을 당해도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만일 그가 단순히 뭐했으면 그렇지 그냥 귀를 막았으면 되잖아. 그치? 지금 이해되세요? 그치? 귀를 막았으면 되잖아. 그렇다면 굳이 그가 그 크루에게 뭐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렇지 이렇게 자기를 묶으라고 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렇다면 자기 목숨도 뭐 할 수 있었다? 스스로 구할 수도 있었겠죠. 이해되십니까? 됐니? 그럼 왜 작가는 이런 글을 썼을까? 생각해봐. 사이렌이 노래를 불러. 그럼 누구나 다 공통적인 입장이야. 누구나 다 막 유혹을 당해, 현혹을 당해. 그래가지고 막 환각에 빠져가지고 막 바다에 막 뛰어들게 돼. 근데 선장이 야, 너 선원이라고 쳐? 야, 너 일로 와서 나 묶어. 그럼 사회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그러니까 팩트를 그러니까 신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럼 얘 묶어. 그럼 얘는 알겠습니다 선장님. 제가 선장님의 목숨을 지켜드리기 위해 선장님 묶겠습니다. 라고 묶는 순간 얘는 그럼 현혹을 안 당하나?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인공 시선에서만 보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지? 캡틴 입장에서만 보는 거잖아. 누구나 다 목숨은 동일한데 소중한데 그러면 캡틴 살리겠답시고 크루가 와가지고 묶는 동안 그럼 얘는 현혹을 안 당하냐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저번에 레드킨 효과도 옛날에 설명했잖아. 모의고사 같은데 많이 나오는 거잖아. 너무 주인공의 앵글이 맞춰 있으면 아니다. 안 좋다. 왜? 이거 내가 쌤이 옛날에 이런 거 약간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거 기억나? 원수가 있어. 네가 나의 아버지를 죽였어. 그래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 10년을 연습했어. 드디어 결전의 날 너를 죽이려고 갔어. 근데 네가 조폭이야. 조폭 보스여가지고 네 앞에 쫄병들이 서 있어. 그 쫄병이 조세말이야. 그러면 보통 주인공 앵글에서 맞추면 보스한테 가기 전에 앞쪽에 엑스트라들 병풍들은 뭐야? 찍소리도 못하고 싹 다 대사 없이 죽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조세마리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막길래 조세마리 그냥 한 칼에 확 하고 또 다른 애도 한 칼에 확 하고 이거 막 멋있게 표현하잖아.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얘네는 찍소리도 못하고 퍼지고 가서 드디어 네 앞에 와가지고 10년의 원수 나의 칼을 받아라. 뭐 이런 게 기본적인 플롯이잖아. 죽은 조세마리도 누군가에겐 엄마였고 누군가에겐 아빠였다는 거지. 저 엄마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라는 원한을 품고 10년 동안 연습을 해서 이제 원수를 물리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랬을 때
앞쪽에 엑스트라들을 그냥 막 죽였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주인공 입장에서는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앞에 식소리도 못하고 또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 근데 걔랑 한 편인 거잖아요. 어? 그 나쁜 새끼랑 한 편인 거잖아요. 그럼 죽어도 될 것 같아. 이상한 상상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지. 뭐냐면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신박한 상상인데 얘가 보스야. 얘가 내 아빠 죽였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죽이려고 막 10년 동안 무술 연습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가. 근데 얘가 같은 편이야. 근데 얘의 아들이 너야. 너랑 쳐. 그러면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쪽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한 칼에 죽어. 그래서 나는 너와 나와 이제 막 대사를 막 나눠 하겠지, 그치? 그럼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너의 입장에서 원수는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쌤, 그래. 지금 이제 이해되겠어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응. 아니, 쌤 입장에선 죽여도 되잖아. 아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을 보려. 알겠어. 뭔 말인지 너 네 말도 일리는 있어. 알겠어. 근데 여튼 그치? 야 그렇게 따지면 갑자기 얘는 그냥 원래 나쁜 애가 아닌데 오늘따라 그냥 야 저기 10,000원 줄게 여기 앞에 막아봐라고 그냥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 우리 아빠가 고작 10,000원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구나. 그래요. 네. 뭔 말인지는 알겠지? 그치? 내가 무슨 세상 뭘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보스인데 얘가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이렇게 막았으니까 걔도 어차피 나쁜 놈이니까 걔는 죽어도 싸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신박하다. 자, 원래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자, 만약 당신이 생각을 해봐라. 그냥 지가 귀에다가 밀랍 인형 같은 거 꽂으면 어차피 지도 안 들릴 건데 왜 굳이 지를 막 묶으려고 했을까? 그치? 또한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얘는 또 뭐 하기 싫은 사람이었어?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즉,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이렌은 죽일 수 있었죠. 누구든지 그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었든지. 그런데 그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자,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 거잖아. 맞지? 예를 들어 사이렌에 의해서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 지금 이해되십니까? 결국 살았으니까 야 내가 그때 이랬는데 야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 학살은 어디에 있었다? 스토리에 있었다. 즉 얘는 이 마녀들을 물리쳤지만 뭐로 인해서 자신들의 나레이팅, 여기서 말하는 나레이팅은 뭐와 동의어죠? 스토리죠. 그치? 네, 이야기를 통해서 사이렌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결국 학살도 뭐에 의해서 전해졌다? 그래서 다른 선원들이 그렇게 죽었구나. 누구 얘기를 우리는 듣고 그래서 다른 선원들이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거지.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자, 주제입니다. 얘는 이런 잘못된 또는 이런 신화의 아주 주요한 특징을 강조합니다. 뭐에 의해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그치? 그래서 그것이 다시 말해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어떤 거를 정확히 주는 거야. 지배력을 나타나는 거야. 말 좀 어렵지? 7번 문장과 연결시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모든 상관없이
심리 치료에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뭐 알코올 중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는 뭐 익명의 스폰서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또는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한테 뭐 털어놓는다든지 또는 뭐 잡지를 읽는다든지 그치? 즉 내가 만약에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봤을 때 우리의 어떤 진실한 공개는 우리의 행동이 뭐가 됐을 때 그렇지 릴라이프 뭐죠? 신뢰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이러한 경우에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스스로 허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디세우스 신화는 어떤 특징을 얘기해? 행동의 변화. 즉 내가 신뢰하고 있는 크루들이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 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살았으니까 네가 이런 얘기를 하겠다. 죽은 사람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스토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건 뭐다? 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친구한테 털어놓는다든지 그치? 즉 내가 어떤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뭐 똑같은 문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의 힘이라는 건 결국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신뢰가 포인트인데 신뢰를 하니까 뭐가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고 반대로 신뢰를 받은 사람들끼리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즉 서로 상호 관계성이 있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야. 됐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빈칸 추론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딱 한 단어가 중요해. 그렇다면 이야기의 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그랬어 라고 믿게 하는 건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힌트 줄게.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어? 야, 우리 사이렌 봤더니 죽었다. 이거 아니잖아. 내가 사이렌을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사이렌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통나무에 내 선원들을 시켜서 몸을 묻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야 된다? 디테일에 있다는 거죠. 이게 키워드예요. 알겠지? 자세히 이야기해야 돼. 알겠죠? 자세히. 그래서 이 디테일에 대한 키워드가 아까 말했던 7번, 6번의 주제문에도 있어요. 그렇지? 주제문에도 있습니다. 자, 주제문에서 이 오디세우 신화가 이러한 행동 변화의 특징을 강조하는 건 다시 말해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배력을 줄 수 있는 건데 뭐 해야 되니까? 리카운팅 해야 되니까. 됐죠? 리카운트가 뭔데?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굉장히 디테일,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리카운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됐지? 그래서 리카운팅에 블랭크 뚫고 뭐가 정답이었어? 디테일이 정답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하고 조금 쉴게. 자, 2번은 좀 쉽습니다. 네, 2번은 뭐 성공에 방해가 되면 당연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죠. 뭐다?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그쵸? 네. 자, 여기서 간단한 상식갑니다. 요거는 영어 표현에서 많이 물어봐요. 리스크가 무슨 뜻이야? 위험, 위기. 크라이시스 무슨 뜻이야? 위험, 위기. 리스크와 크라이시스의 차이점은 뭐죠? 똑같이 위기잖아. 리스크와 여기는 리스크거든? 리스크와
크라이시스의 차이점. 이건 무슨 위험? 예상되는 위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야. 알겠니? 크라이시스는 뭐다? 이미 발생한 위험. 알겠어? 됐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 제품을 계속 이 가격으로 판다면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그렇다면 그 프라이스에 대한 개념은 리스크야 크라이시스야? 리스크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코로나는 리스크야 크라이시스야? 다시 코로나는 리스크라 그래 크라이시스라 그래?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크라이시스에 재앙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왜? 재앙이 뭐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진 않잖아. 지금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미 발생한 위험이나 위기는 우리가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예측이 되는 위험 요소는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드라마나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 그건 약간 리스크가 좀 큰데? 그건 뭐야? 그걸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위험성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잖아. 그치? 됐죠? 만약에 그런 장면에서 이거 크라이시스가 너무 큰데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중요합니다. 셀프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 셀프 이미지라는 건 뭐를 의미해? 기존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태. 됐죠? 됐니? 네. 자, 그렇다면 기존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를 의미할 수 있어? 현상 유지를 의미하겠죠. 그치? 현상 유지. 네. 자, 그렇다면 만일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면 그것에 뭐를 하는 것도 윤을 내는 것도 이치에 맞다. 여기서 윤을 낸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야?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네거티브 인포메이션 부정적인 정보를 모함으로써 걸러냄으로써 뭐를 한다? 이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디스는 뭐를 의미해? 아까 말했던 셀프 이미지. 그치? 유지죠. 현상 유지죠. 그렇다면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을 걸러낸다라는 건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은 뭐를 의미해? 리스크를 의미하는 거죠. 그치? 우리는 위험성을 걷어냄으로써 지금을 지키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피하는 거다. 최소한 우리에게 뭐로써 되돌아오는 나쁘게 되돌아오는 위험을 피하는 거지. 그렇다면 리바운딩 배들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크죠. 됐니?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 단어를 약간 애매하게 써서 그렇지 되게 심플한 글입니다. 우리는 현상 유지가 필요해. 현상 유지가 중요해. 현상 유지하려면 리스크를 없애야 돼. 리스크를 없앨 수 없다면 뭐 하기라도 해? 피하기라도 해. 알겠니? 그 얘기잖아. 그치? 됐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거지를 지나가는 걸 피하기 위해 길을 건넌다면 그치? 네. 굳이 내가 뭐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관대함이 부족하구나라고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지 옆을 지나간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약에 안 도와줬을 땐
돈을 안 줬을 땐 나는 관대함이 많아 적은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리스크라고. 지금 이해됐어? 근데 내가 아예 거지 옆을 지나가지조차도 않는다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일도 없었을 거고 돈을 안 줬다고 해서 나는 참 관대함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받을 일도 없다는 거잖아. 지금 이해돼? 즉 아예 리스크를 만들 일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됐죠? 네. 됐니? 자, 그리고 또 누구? 원래 본국에 남아 있었던 이민자들은 뭐를 유지할 거야? 허구를 유지할 거야. 어떤 허구? 그렇지. 자신이 뭐를 했으면 그래 갔으라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허구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대.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정법하고 완료였고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허세인데 야 내가 가면 성공했을 걸. 만일 내가 진짜 갔을 경우에 성공을 못하면 위험 요소가 발생하죠. 그치? 근데 어차피 나는 지금 본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떠들 수는 있는 거잖아. 내가 진짜 거기 가가지고 털렸어 안 털렸어? 안 털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구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그 주식을 만약에 투자했는데 얘가 막 돈을 막 몇십억을 손해봤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아예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아예 하지 않으면 물론 인센티브도 없겠지만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잃지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예요. 최대한 리스크를 피하라는 얘기야. 됐지? 자, 그렇다면 6번 우리가 이러한 꿈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 또는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overconfident, 즉 자신감이 필요한데 그쵸? 뭐를 하기 위해서? status quo, 중요한 단어죠. 이게 여태까지 쌤이 계속 얘기했던 무슨 뜻이야? 현상 유지. 그치? 즉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자만심이 필요하다. 그쵸? 네. 됐니? 그러면 5번, 6번에 관련된 결론이 7번 글이거든. 그렇다면 7번이 당연히 뭐겠어? 주제겠죠. 됐지? 자, 이것이 아마도 최소한 이민자들 뭐를 겪지 않는 desperation, 좌절을 겪지 않았던 이민자들 뭐는 아니지만 최고의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교육받은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잘 피했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거지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의 예시로 보고 있어?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당해서 털리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어느 정도 뭐 한다는 얘기야? 성공이란 얘기잖아. 맞지? 이해되시죠? 네, 그런 글입니다. 알겠죠? 되셨죠? 네. 됐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다?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네. 3번도 쉽고 4번도 쉬워요. 네. 당연히 초등수학이 어렵다는 거. 곰팡이 쉽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1, 2 아까 우리 몇 나갔지? 6, 7, 8, 9, 10 나갔지? 1, 2 7치면 나갔네? 8, 9 한 번 쉬고 3번이랑 4번 우리 4번까지만 할게요. 알겠지? 9개만 나가자. 네, 자 10분 쉬세요. 10분 쉬었다가 얘들아 이거를 다 나가고 시험을 볼까?